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김수현 작가님의 에세이 책이죠.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애쓰지 않고 편안하게. 저번 시간에 이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 책은 인간관계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담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인간관계를 맺잖아요. 가족 간에, 친구, 부부, 그리고 연인 간에, 그리고 직장에서 사회적 그런 관계도 있고요. 참 많은 인간관계를 맺어요. 그런데 그러한 인간관계 속에서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지만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처를 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인간관계에서 나의 생각을 표현을 상대방의 감정을 다치지 않고 상처가 되지 않게 나의 생각을 표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한 상대방에 대해서 나의 생각을, 기분이 안 좋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 하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또 그러한 관계에서 나의 마인드를 어떻게 키워나가야 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참 쉽고 재미있으면서도 짤막짤막하게 되어 있어서 읽기가 참 좋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한 부분씩 조금씩 여기저기 나눠서 책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먼저 상대의 인격이 나의 가치는 아니다 라는 부분에서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살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을 때마다 왜? 라고 질문한다. 왜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까? 왜 그 사람은 나를 싫어할까? 이때 많은 이가 그 답을 자신에게서만 찾으려 하는 오류를 범한다. 내가 부족해서, 내가 매력적이지 않아서, 내가 집안이 좋지 않아서. 이를 심리학에서는 개인화라 표현하기도 하는데, 나와 관계없는 일까지 나에게 원인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다. 그런데 정말 그럴까? 한 정신과 의사가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안 오고 그 사람에게 상처받은 사람들만 병원에 온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비난의 이유는 피해자의 성격도, 태도도, 외모도, 실력도 아닌 그저 누군가의 해결되지 못한 문제일 수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상대의 문제를 나의 문제로 착각하며 자신을 탓하곤 한다. 하지만 같은 사람에게도 전혀 다른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상황의 변수가 내가 아닌 상대였기 때문이다. 카페 직원이 퉁명스럽다면 사장에 대한 불만 때문일 수 있고, 아침에 만난 김 과장이 까칠하다면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 탓일 수도 있듯이 나를 향한 비난과 무례의 원인이 내가 아닐 수도 있다. 게다가 세상에는 난생 처음 보는 사람조차 깔아뭉개려는 사람도 있고, 상대를 헐뜯기 위해선 편집이 아닌 창작을 불사하는 사람도 있으며, 아주 작은 권한으로도 졸렬한 권력을 휘두르려는 사람도 있다. 때론 우리의 행동을 돌아보고 노력도 필요하고 상처가 생기는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적어도 상대의 문제까지 내 문제로 끌어오지는 않아야 한다. 상대의 기분은, 상대의 태도는, 그리고 상대의 인격은 당신의 진실이 아니다. 네. 내가 실수를 해서 상대방이 불쾌한 감정이 생기고 화를 내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사과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냥 별거 아닌데 그냥 일상적인 그런 만남에서의 대화인데 상대방이 좀 오버할 정도로 화를 내거나 기분 나쁘게 얘기하거나 처음부터 말투가 기분 나쁜 말투로 막 짜증 섞인 말투로 한다면 뭔가 속상한 일이 있거나 뭔가 안 좋은, 골치 아픈 개인의 문제가, 상대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안 좋은 상태에서 만나니까 말투도 자신의 그런 마음과 상관없이 말투가 퉁명스럽게 나갈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우리가 막 짜증나고 막 신경질 나고 막 그러는데 누가 말을 시키면 그게 말이 이제 억누르고 말한다고 하지만 그게 티가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상대방의 문제까지 그것이 내 잘못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생겼다, 아니면 내 잘못으로 인해서 상대방이 뭐 화를 내거나 뭐 불쾌하거나, 혹시 내가 잘못해서 그랬나? 내가 뭐 실수했나? 그런 걱정은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런 경우 가끔 있어요. 나와 내가 한 행동과 말과 상관없이 상대가 막 화를 내고 짜증을 낼 때, 짜증스러운 말투로 말할 때, 그럴 때는 그냥 저 사람이 안 좋은 일이 있었나 보다, 그렇게 그냥 가볍게 넘기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다른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조바심 내지 않기 라는 부분의 일부분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조바심이 전부 나쁜 건 아니라서 몇몇 목표를 서둘러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하지만 초조함은 시야를 좁혔고 눈앞의 결과에만 매달리게 했으니 어떤 목표에도 1년 이상의 시간을 할당할 수가 없었다. 이미 나는 남들보다 조금 늦었고 내 나이에 맞는 다수의 삶에서 너무 멀어지지 않도록 서둘러야 했다. 그렇기에 새로운 일이나 시간이 걸리는 도전은 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23이 되어보니 20살의 애땜이 보였고 26이 되어보니 23세 가능성이 보였고 29이 되어보니 26의 청춘이 보였다. 20대 뿐이랴 40대에는 30대를 어리다 하고 50대는 40대를 젊다고 하며 60대는 50대를 한창이라 이야기한다. 지나고 보면 모든 날이 젊음이었다는 걸 우리는 언제나 뒤늦게 깨닫는다. 나는 반복되는 후회가 지겨웠기에 더 이상은 나이에 조바심 내지 않기로 했다. 나이에 쫓겨 서두르는 대신 삶의 가능성을 제한하지 않기로 하자. 장기적인 꿈을 품기엔 시간이 없다고, 혹은 무언가를 시작하기엔 너무 늦었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곧 알게 될 테니 지금이야말로 무엇이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을, 당신이 바라는 삶을 향해 조금씩 나아가기를 바란다. 미래의 당신이 지금 당신의 시작을 응원할 것이다. 네, 늦은 시작은 없죠. 항상 70세에도 80세에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그렇게 시작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잖아요. 지금 유튜버 하시는 분들도 70세 80세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언제 어떤 나이에 무엇을 해야 한다, 그런 법칙은 없는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싶으면 그때 시작하면 되는 거니까. 네. 저도 늦은 나이에, 젊은 나이는 아니고 중년이 되어서 유튜버를 시작하고 책 소개하는 북튜버를 시작을 했잖아요. 앞으로 몇십 년이고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오랫동안 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의 꿈을 응원하고,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취미로든 잠깐 조금씩 시간 내서 시작을 하다 보면 그게 3년이 되고 5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그 안에서 전문가가 되고 베테랑이 되고 그러겠죠. 네. 다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무례함에도 가속 방지턱이 필요합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삶을 지켜내고
무력감에 빠지지 않기 위해선 우리가 조금이라도 할 수 있는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 좋은 방법이 있을까? 정신적 폭력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방법이라는 책을 참고하면 아주 쉬운 단어가 있다. 그건 바로 네? 네. 여기에서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한데 싸우자는 건 아니지만 요즘 세상에도 이런 태행적 마인드를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한 놀라운, 순수한 놀라움을 담아서 아주 짧게 네? 약간의 연기력이 필요합니다. 네? 라고 말하며 놀라는 거다. 놀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사람은 없고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전할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물론 우리의 반응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는 빌런들이 존재하니 특단의 강력책이 필요하겠지만 다행히 대부분의 사람은 자신이 이상해 보이는 걸 원치 않는다. 우리가 상대와 약간의 마찰력을 만든다면 그들이 괴물이 되지 않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다. 도로 위에 과속 방지턱처럼 약간의 불편함이 서로를 안전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잊지 말아야 할 건 갑에 대한 예의가 아닌 인간에 대한 예의는 갖춰야 한다는 것. 종종 후회로 남는 자기 표현은 표현했기 때문이 아니라 정중함을 잃었기 때문이다. 무례한 상대에게 친절할 필요는 없지만 같이 무례해질 필요도 없다. 구겨진 표정으로 투덜거리거나 비열해지라는 게 아니라 정중하되 내가 감정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조금씩 알려주는 거다. 표현에 따른 불이익을 걱정하지만 인간에 대한 예의와 정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건 별로 없다. 만약 그럼에도 불이익이 생긴다면 그런 곳 혹은 그런 사람은 처음부터 떠나는 게 좋을 수 있다. 그러니 아주 작게라도 표현해보자. 무력해지지 않기 위해서, 서로의 존엄한 삶을 위해서. 네. 좀 무례하고 불친절하고 조금 이렇게 권위의식에 막 쌓여서 막 이렇게 지시형으로 말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아주 작은 나의 감정을 표현하는 그러한 일이 되고 상대방도 좀 조심하려는 그런 노력을 하겠죠. 그래서 서로가 불쾌해지고 일이 더 싸움이 되지 않는 선에서 잘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서로에게도. 또 다른 부분, 한 부분만 마지막으로 읽어드릴게요. 마음을 물어주세요. 이 부분은 친구가 될 수도 있고 뭐 연인이 될 수도 있고 아이가 될 수도 있고 가까운 누군가가 막 화가 나서 뭐 불쾌한 일이 있어서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하소연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공감을 해주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가끔 공감을 한다고 하지만 내 입장에서의 공감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실수를 범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읽어드릴게요. 상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그럴 때 상대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괜찮아? 지금 마음이 어때? 라고 그 마음을 물어주는 말이었다. 위로나 조언이 필요할지라도 우선은 상대가 충분히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물어야 하는 거였다. 그런데 많은 순간 우리는 상대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는 대신 상대에게 답을 주고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상대의 말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세계에 머무르곤 한다. 그래서 이 쉬운 질문을 하지 못한다. 네. 만약 힘든 누군가의 곁에 있다면 해결책을 주는 대신 상대가
충분히 말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물어주자. 내 마음이 그랬다면 분명 이유가 있었을 것 이라고 상대의 마음을 수용해야 한다.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조언 없이도 충분히 공감받았을 때 상대는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다. 장자가 말하길 진정한 공감은 마음을 비우고 자신의 존재 전체로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라 했다. 우리 삶에 가장 필요한 위로는 화려한 언변도 재치 있는 비유도 아닌 존재의 무게를 담아 그 마음에 머무르는 일이었으니 그 진심이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구원일 것이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여러분이 생활하시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성찰의 시간을 갖고 관심을 기울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 간다면 우리가 좀 더 인간관계에서 좀 더 편안하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편안하게 좋은 관계로 유지하면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들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